안녕하세요, 가치형입니다. 7월 8일 금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0.7%의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지만 뭔가 조금은 아쉬움이 많았던 하루였던 것 같아요. 지금 지수의 흐름을 보더라도 위에 꼬리를 달고 시초가보다 밑에서 마무리가 되었죠. 자, 그리고 코스닥을 보면 코스닥은 그래도 1% 이상의 상승이 나왔지만 그래도 중요한 가격대 21선에 정확하게 걸쳐 있어요. 그래서 확실하게 돌파하지 못한다면 한 차례 조금 더 밀릴 가능성도 있고, 이런 부분은 다음 주에 하나의 가능성으로서 시장을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피의 상위 종목들을 보면 오늘은 에너지 솔루션이 강세를 보여주었고 또 반도체 관련주도 상승이 나왔죠. 그리고 LG화학의 흐름이 상당히 좋았어요. 반대로 카카오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이틀 연속으로 하락이 나오고 있고, 셀트리온 그룹주도 오늘은 흐름이 좋지 못했더라고요. 그래도 전반적으로 기술주와 성장주들 그렇게 나쁜 흐름은 아니었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 자, 코스닥은 HLB가 12% 급등이 나왔고 마찬가지로 셀트리온 그룹주들 오늘은 조금 부진한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종목들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이 나왔죠. 자, 이어서 코스피의 수급을 보면 오늘 정말 모처럼 외국인이 이틀 연속으로 순매수를 보여주었어요. 제가 어제 매수세가 들어왔을 때 이게 과거의 단발적인 매수세일 가능성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외국인의 연속적인 매수세가 들어오는지 그 점도 한번 체크를 해보자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다행히도 오늘 외국인의 매수세가 조금은 크게 들어왔고, 특히 동시호가에 많은 매수세가 들어왔거든요. 동시호가 전만 하더라도 약 1600억 정도? 그 정도의 매수세가 잡혔었는데 동시호가 단 10분 만에 외국인의 800억 규모의 순매수가 들어왔고, 어쨌든 이거를 연속으로 매수세를 보여주었다는 것은 조금은 긍정적인 변화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코스닥. 자, 코스닥도 오늘은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왔고 기관도 마찬가지로 4거래일 연속으로 순매수를 이어갔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도 모처럼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왔고 2거래일 연속으로 매수가 들어왔죠. 자, 확실히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으로 들어오니까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외국인의 수급이 이어지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오늘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왔고 최근 들어서는 외국인의 수급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기관도 보험하고 투신, 연기금 쪽에서 계속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네요. 자, 그리고 오늘 강세를 보여주었던 에너지 솔루션,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왔고 연기금이 특히 많이 매수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4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이 나왔네요. 자,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8일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화학, 현대모비스, LNF 이렇게 5종목을 매수했고, 오늘은 조금 눈에 띄는 것이 반도체 관련주하고 2차전지 그리고 자동차, 이렇게 3가지 업종들을 매수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기관은 LG에너지솔루션, 네이버, LNF, KB금융, 하나금융지주 이런 종목들을 매수했고, 금융주하고 2차전지 이쪽에 많이 집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보면 어제도 미국 증시의 흐름이 상당히 좋았던 것 같아요. S&P 500이 1.5%의 상승이 나왔고 나스닥은 2.3%, 다우지수는 1%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을 보면 지금 4거래일 연속으로 양봉이 나오고 있고 어제는 거의 종가가 최고가에서 마무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런 반등장에서 보면 성장주와 기술주가 조금씩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SK하이닉스, 네이버, LG에너지솔루션 이런 종목들이 강세를 보여준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아시아 증시를 보면 현재 일본 니케이는 0.8%, 대만은 0.4%, 그리고 중국 상해지수는 소폭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아시아 증시가 장 초반에 비해서는 약간은 위에 꼬리를 달고 내려오긴 했어요. 자, 그리고 국내 증시의 코스피 패턴을 보시면 이런 구간이죠. 이때쯤에 전체적으로 아시아 시장이 조금은 흔들리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일본의 아베 총리가 총이 맞아 쓰러졌다 라는 기사가 속보로 발표됨에 따라서 한 차례 전반적으로 아시아 시장이 흔들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물론 지금은 1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고 약간은 그 흔들림을 조금은 회복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아무튼 오늘은 장중에 이런 큰 이슈가 하나 있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자, 그래도 코스피가 오늘 빨간불을 보여주곤 있지만
아직까지 21선을 확실하게 돌파하진 않았거든요. 오늘도 장중한테 상승 흐름이 나왔었지만 21선 근처에서 더 이상 뻗지 못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미국 시장의 흐름도 양호하고 또 국내 시장도 어제하고 오늘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좋은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지만 아직까지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완전히 시장이 역배열로 되어 있거든요. 121선, 60일, 20일, 그리고 이제 11선을 터치했다. 이 정도로 시장 흐름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어떤 흐름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일단 오늘 밤에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되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미국 증시의 흐름이 한 차례 또 변동성이 생길 수가 있고 혹시나 고용 지표가 조금은 부정적으로 나와서 시장의 컨센을 하회했을 때 그때는 지금 지수 자체가 의미 있는 선까지 올라왔던 만큼 다음 주 초에는 한 차례 또 반락할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틀 동안 지금 성장주, 특히 기술주가 반등이 나오긴 했어도 아직까지는 조금은 안심하기는 이른 것 같고요. 그래도 확실히 2300포인트 있죠.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조금씩 반등이 나오는 것 같아요. 물론 장중에 2300포인트 이탈하긴 했었어도 그 머물렀던 기간이 그렇게 길진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2300포인트를 기점으로 해서 많은 원자재 가격들도 조금 하향 안정화되어 있고 이런 점들을 봤을 때는 앞으로는 2300포인트를 기점으로 해서 바닥을 다져 나가든지 그런 것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어제 나왔던 한 가지 이슈를 짚어보면 여기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 이분은 굉장히 매파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미국 경제는 2022년에도 확장세를 유지할 것이다 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자, 그 근거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가 경기 침체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과거 20년 동안의 흐름을 보면 한 나라의 총생산인 GDP하고 또 국내 총소득인 GDI, 이게 그동안은 같은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기 침체 요소로 보고 있는 이 GDP가 꺾이게 되면 소득도 마찬가지로 꺾이는 모습을 보여주었거든요. 그런데 희한하게 2022년에는 물론 1분기와 2분기의 GDP 성장률을 하락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뒤에 말씀드렸던 총소득, 소득 자체는 지금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 20년 동안의 흐름을 봤을 때는 이게 같은 궤적을 보여주었다면 지금은 국내 총생산하고 총소득, 이게 디커플링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22년의 경제가 확장세를 유지할 것이다. 그렇게 주장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서 금리를 급격하게 올린다고 하더라도 미국 경제가 크게 꺾이지 않을 것이다. 그런 주장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막연하게 GDP 성장률이 꺾인다고 해서 이제 주식시장도 끝났다. 그렇게 단정지어 보기보다는 지금 미국 시장의 고용도 굉장히 안정적이고 또 제가 여기 말씀드렸던 총소득이죠. 이 소득 자체도 증가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우리가 시장을 비관적으로 보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지표와 전망들이 계속 나옴에 따라서 시장의 분위기가 조금씩 바뀔 가능성도 있겠죠. 자, 그리고 어제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를 했잖아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컨센은 하회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와 오늘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실적을 한번 볼게요. 이번에 2분기의 잠정 실적 발표를 보면 컨센은 하회했다고 볼 수 있지만 결코 그렇게 부정적인 실적은 아니었어요. 그렇게 좋다고 했던 작년 실적과 대비를 해봐도 매출액은 비슷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고 영업이익도 거의 작년 수준과 달라진 것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물론 2분기는 괜찮다고 해도 지금 걱정이 되는 것은 3분기하고 4분기, 나아가서 내년이잖아요. 자,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항상 삼성전자를 말씀을 드릴 때 못해도 정말 6개월 정도 혹은 길게 봤을 때는 1년 정도 그 정도로 주가가 미래의 실적을 대비해서 먼저 선제적으로 반영이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작년과 실적을 비교해봐도 결코 떨어졌다고 볼 수 없거든요. 오히려 매출은 작년보다 더 증가했고 또 영업이익, 작년 3분기를 제외하면 오히려 증가 추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주가는 대체적으로 8만원대에서 여기가 작년 가격이었죠. 현재까지 거의 30% 가까운 하락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 차트의 움직임을 보면서 지금까지 실적은 여전히 견조하지만 미래의 불확실한 실적을 미리 반영을 해서 주가는 30%의 조정이 나왔다. 그렇게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때문에 3분기의 실적이 정말 좋지 않다고 하더라도 과연 여기서 더 떨어질 수 있는 룸이 있을까? 물론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 크기 자체는 결코 크진 않을 것이다. 그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의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주지 못할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조금의 시간과의 싸움을 가질 수가 있고
연말, 내년 이렇게 조금 더 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분들이라면 결코 지금의 구간을 너무 부정적으로 보진 마시고요. 그리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월봉으로 보면 지난 2017년과 18년이죠. 계속 이런 구간을 한번 참조해 보세요. 이때는 영업이익이 50% 급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가에 상승이 나왔죠. 다만 영업이익이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던 작년이 2018년 당시에는 오히려 주가가 이렇게 크게 꺾이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래서 항상 이 종목은 실적을 먼저 반영을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해보시고요. 어제하고 오늘 이렇게 좋은 흐름이 나왔다는 것은 조금은 긍정적으로 해석해볼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7월달 안에 6만원을 돌파했으면 좋겠고요. 또 삼성전자가 움직인다는 것은 외국인의 수급이 필수적으로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뿐만 아니라 하이닉스라든지 에너지솔루션, 그리고 현대차, 기아, 카카오 이런 종목들도 같이 연동을 지어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만의 단독적인 움직임보다는 결국에는 삼성전자를 산다는 것은 국내 시장을 매수한다 라는 의미가 될 수 있고, 그렇다는 것은 다른 업종 내에서도 기술주와 성장주 이쪽의 움직임이 더 좋아질 수가 있으니까 내가 다른 업종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삼성전자의 흐름을 같이 한번 살펴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그래도 금요일인데 시장이 조금은 맑았던 것 같아요. 이런 흐름이 다음 주에도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오늘은 고용지표 발표가 있잖아요. 이게 언제쯤에 나올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